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신청하다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씌우고 있는 혐의 11가지나 되는데, 이 혐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입시 비리 관련돼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록 PB를 통해서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 11가지 혐의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와, 정경심 교수 이 정도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빌런 수준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 사람의 신체를 그야말로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뜻이죠. 살펴볼까요? 정경심 교수가 도주의 우려가 있나요?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나요? 더 이상 숨길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인가요? 증거인멸의 우려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까요? 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구속영장을 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한번 살펴봅시다. KBS는 정연주 사장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 신뢰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MB의 눈에는 눈의 가시 같은 사장이었죠. KBS 사장으로서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과 똑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연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기소를 하고 해임을 하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주 사장은 KBS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최소 2, 3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최교일 정연주 사장을 수사했었던 검사,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수사하고 끌어내린 다음에 1, 2, 3심 다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수사를 진행했었던 최교일이란 사람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죠. 자, 이 최교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친척입니다. 검찰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은 이번 재판 이길 생각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지검 특수이부 부장검사 조형곤 검사예요. 부장검사쯤 되면요, 이 재판에서 지더라도 검사 옷을 벗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전관예우로 목돈 한번 수십억 쫙 땡기고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검사라는 스펙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공천받기 딱 좋죠. 최교일의 그 뒤를 따라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의를 위한 조직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거절당할 거를 알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창장 관련된 재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법원의 판사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언론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죠. 요만큼씩 나옵니다. 언제나 수사하는 동안에는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가 나지만 정작 재판하는 과정은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십시오. 여배우 김부선, 폐륜적인 사람처럼 언론과 검찰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됐고 1심 무죄, 2심 부분 유죄가 나왔어요. 이제 3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1심, 2심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로 나와서 열심히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판에 들어가면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검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쯤 검찰이 쥐고 있는 연예인들 뭐 엑스파일, 마약 이런 거 터트리면 또 국민들은 멍청하니까 우르르 가서 이 판결 묻히겠지. 자, 이게 이때까지의 검찰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만큼은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어떤 이슈가 나타나더라도 이 재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떠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찰은 곤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정경심 교수 표창장 관련돼서 공판기일이 첫 번째로 열렸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죠. 이게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입니다. 검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다뤄줄 언론이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그런 기능은 없었어요. KBS 정현주 사장 사건 예를 계속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기소를 했고 재판에서 만약에 판판이 깨져 나간다면 우리는 이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 사람들, 핵심 인물들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매한 국민들, 우리가 떡밥 이쪽으로 던지면 우르르 가고 저쪽으로 던지면 우르르 가고 이때까지 이랬었거든요. 뜬금없이 터지는 연예인 도박 사건, 뜬금없이 터지는 연예인 마약 사건, 뜬금없이 터졌던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 사건. 그 당시마다 검찰에게는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음모론 같았습니다.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았고 우리는 그렇게 검찰이 던져준 떡밥에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녔었습니다.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찾아와 버렸죠. 검찰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곳일 겁니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은 구속영장,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정경심 교수를 가둬놓고 수사를 하겠다.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 싫은 거죠.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몸이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명서에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이 없다면서 마치 조작한 허위 문서처럼 언론 플레이를 또 했어요. 변호인 측 이야기는 그 전에 이 증명서가 검찰한테 넘어간 다음에 언론에 흘러들어가서 그 병원이 난리가 났었다.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검찰이 언론에 자꾸 흘리니까 검찰에 미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증명서에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을 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넘겨줬는데 검찰은 마치 조작된 문서처럼 언론에 흘립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재판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다른 이슈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이 재판만큼은 우리가 꼭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봅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